안녕하십니까, 종배망입니다. 오늘은 장이 좋았습니다. 오늘 또 지수를 먼저 한번 보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2% 오늘 갭으로 떠서 이렇게 해서 오늘 끝까지 종가가 최고가를 찍었고, 이 코스피도 보면 오늘 갭으로 떠서 이렇게 해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88%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면 지난 간밤에 다우가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0.43%, 다우가 1.68%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니케이도 오늘 2.38% 올랐고 상해 종합이 1.72%. 일단 그 영향은 다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듯하고, 그 추가적으로 보면 상해 종합이 1.72% 올랐는데, 일단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를 보면 지금 상해 증시인데, 보면 이날이 8.7%까지 빠졌다가 7.7%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갭으로 2.23% 빠졌다가 종가에는 1.34% 이렇게 올라서 연일 지금 현재 첫날 급락 장이 시작하고 2월 3일 이후로 그 이후로 해서 상해 증시가 이 급등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일단 그 중국 폐렴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지금 어차피 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없고, 뭐 상가도 문 닫은 집도 많고 가게도 안 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한 3, 4개월 정도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질 걸로 일단 보여지지만, 지금 상해 증시가 지금 첫날은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중국 폐렴이 일단 조금 좀 안정화되고 확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사망자 수라든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또 안 좋은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꺾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3월 달에 뭐 중국에 큰 행사가 있어서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국 폐렴이 워낙 규모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눌렸던 게 지금 보면 다우 같은 경우도 한 3일 만에 전고점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 봤을 때는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W 뭐 쌍바닥이라든지 그런 걸 그린다면 다시 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는 자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견인했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선물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상끌이 전부 다 뭐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했고, 거래소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1,500억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5천억 이상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뭐 조선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는 빠진 종목이 한 종목도 없는 강한 오늘 상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종목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자, 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정보 마감 카페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예, 관심 있는 분은 네이버 카페 주식 정보 마감 카페 오셔서 이걸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면 종배를 50을 했는데, 아침에 전일 종배한 종목을 50을 해서 시초 갭 띄워 주길래 아침에 시초가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그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면 이렇게 좀 매매를 잘 할 수 있는데, 차트를 좀 이해를 못하면 매매가 좀 꼬일 수도 있죠. 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은 아침에 만약에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이렇게 갭을 떠서 아침에는 여기서 일단 시가가 거의 고가였죠. 만약에 여기서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떠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아침에 시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가 여기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물량이 여기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 뜨는 자리가 고점일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아침에 시초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한데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조금 손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장을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만만치 않고 거래량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보면 시초가 고가 찍고 난 뒤 계속 이렇게 내려서 종가도 보면 최저가는 아니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조금 다시 올려줬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끌어올려 줍니다. 참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 마스크 관련주는 일단 대장은 50인데, 일단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봤을 때 뭐 누구나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다 수익이 많이 개선이 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수익도 좋아질 걸로 일단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해서 이 고가 보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도 지금 134%가 올랐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마스크가 많이 뭐 자기 전체 매출액의 10%가 되든 20%가 되든 간에 일단 수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가가 지금 134% 올랐는데 실적이 그만큼 개선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렸다가 다시 고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보다 넘어서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일단 시간에는 왜 이걸로 나왔지? 예, 일단은 보면 시간의 단일가도 조금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지금 계속 확전되고 있고 뭐 백신이 개발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했다가 다시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고점이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스윙한다든지 그런 종목이 아니고, 이 고점이 왔을 때는 짧게 매매하는 종목이지, 절대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물렸다고 해서 뭐 견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웰크론. 일단은 50이 일단 마스크 이 관련 주에서는 대장인데, 아무래도 보면 50이 이렇게 대장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웰크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웰크론은 이 대주주들이 참 보면 악질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이 왔을 때 보면 계속해서 팔고 있죠. 여기서 뭐 대주주가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그런 공시가 계속 나다 보니까 일단 보면 대주주의 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웰크론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또 이렇게 기존에 그 결정 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재공시해서 제 땅으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쨌거나 간에 웰크론은 대주주는 좀 악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2등주 3등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전체 흐름은 요거 보면 50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면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아침에 시가는 3% 떴네요, 그죠? 이 심리를 참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전일은 시간의 단일가 2% 정도 뺐는데, 보면 대주주 또 메가 공시 28만 주, 이 전날 보면 거래량이 3,900만 주 정도 터졌어. 한 4천만 주 정도 터졌는데 대주주가 28만 주 정도 매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체 물량의 1%도 안 되죠. 거래량의 1%도 안 되는 걸 공시를 띄워놓고 2% 뺐다가 아침에 시초가는 3% 정도, 고가는 4.3%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전날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 뭐 한계다, 고점에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때 시초가에 팔았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팔았겠죠. 워낙 거래량이 많고 막 쏟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 봉 하나에 고점이 4.3%, 종가가 1%였는데 여기서만 팔더라도 그래도 일단 손실이라든지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쭉 견디다 보면 그냥 바로 밑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한 오늘 몇 프로까지 빠졌나요? 오늘 10%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반등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근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또 한 뭐 0.96%, 한 1% 정도 하락을 시켰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뭐 계속 또 안 좋은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지만, 주가는 이상하게 마스크주는 계속 팔릴 텐데 이상하게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내일 아침에도 요 시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할 때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해서 이렇게 슈팅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가는 일단 봤을 때는 좀 마이너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종배는 일단은 비중을 좀 못 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일단 제가 여기 보면 웰크론을 2시 넘어서 했는데 1차 분밖에 매수를 안 돼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비중도 많이 못 실고
됐습니다. 웰크로는 170원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네요. 매수를 했다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좀 더 많이 먹었을 텐데 뭐 팔기는 여기 중간에서 판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도할 때도 5분 단위로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매수할 때도 5분 단위로 매수하는 게 좋고 팔 때도 5분봉 다 보고 끝나는 시점에 예를 들면 2시 55분이면 55분 끝나는 시간에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5분 단위로 끊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보니까 일단 보면 차트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5분 단위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런 종목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세력주들은 이렇게 5분 단위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5분 단위로 매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큰 수익이라든지 일단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마스크 관련주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차트가 조금 많이 더 흘러내린 게 보면 모나리자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에 지금 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위로 반등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매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풍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전일 이 상한가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오늘 또 강하게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이 좋은데 외국인들이 한 7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러스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장 끝나고 난 뒤에 공시가 났었던 것 같은데 이 보통 보면 이렇게 15일간 상승 종목의 단일 이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풍제약 우네요. 신풍제약이 아니고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관여가 됐다는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날 조정을 주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매매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종목은 저는 분봉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일봉도 중요하지만 일봉도 참 위치가 중요하지만 일단 분봉은 그 눌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눌림목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도 50% 내려갈 가능성도 50%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고점 정도는 1900원을 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9730원을 이탈하게 되면 밑에 바닥이 어딘지 전일 종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9730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는 플러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위에 올려준다 그러면 위로 슈팅 나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은 이 좀 악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보면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장대 양봉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은 장대 연봉을 그립니다. 이것도 보면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고점이 왔을 때는 항상 그런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내일은 좀 만약에 하더라도 빠진다고 해서 덜렁 잡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분봉을 한번 보면 일단 밑에 꺾였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려서 끝냈는데 밑에는 일단 손절 라인을 일단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293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깨게 되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위로 플러스로 시작해서 위로 슈팅 난다 그러면 고점은 뭐 한 314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도 보면 퍼센트지는 작지 않을 것 같은데 한 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네요. 일단 봤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오늘 기관에서 한 46,000주 샀고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57,000주 정도 샀기 때문에 뭐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네시스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국에 있는 부품이 공급이 안 돼서 뭐 생산 라인을 뭐 정지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부품 지원이 1조 원이라는 그 소식 하나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6.45%. 참 이 주식은 참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봤을 때 어쨌거나 간에 생산이 안 되게 되면 매출액도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고 월급은 계속 나가게 되니까 안 좋아질 텐데 일단 보면 오늘 수급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매수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린 거 보면 참 주식은 참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DPC 자,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가 지금 고점이 와 있습니다. 일단 보면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닐 걸로 일단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절대 오래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스윙은 아니다. 일단 짧게 당일 매매라든지 뭐 종가 뭐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아침에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그런 종목인데 뭐 위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시간에서는 조금 빠졌는데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한 6% 빠졌네요.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닐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뭐 수급주는 아니니까 일단 외국인이 조금 팔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닐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뭐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은데 일단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5분봉 기준으로 7,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7,200원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BTS 상장 관련해서 일단 올라가는 종목인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내일은 요렇게 요렇게 50이라는 웰크로는 거래를 하지 않고요. 저는 장하게 되면 요런 종목을 지울 겁니다. 일단 내일 관심 있는 종목은 요렇게 신풍제약, 에이프로젠, KIC,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배제하고, 만약 급락할 경우에는 뭐 대응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신풍제약, 에이프로젠, KIC, DPC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 정보의 마감 카페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다가 계속 올리니까 관심 있게 일단 해서 만약에 뭐 리딩 받아서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 해드립니다. 뭐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2주 동안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지금 계좌 금액이 한 15%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1월 25일부터 해서 2월 25일까지 일단 한 30%는 목표로 가지고 하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이 가능은 하리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일단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인사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